네,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관련 기사 중앙일보에 실려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관들을 현지로 보낸 후에 김성태 전 회장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건데 48시간의 영장 만료 시한도 이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송환 뒤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에는 검찰과 경찰 등이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작년 8월 처음 협조를 요청했을 때 태국 경찰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고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작년 11월 태국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끝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악의적 표적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이유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라고 말한 걸 언급하면서 없던 일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설 밥상에 올리려고 귀국 타이밍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이 되면 2주간 접견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 송환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빌라 전세 거래 반토막.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반토막이 난 게 한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관련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빌라 전세 거래가 7,300여 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에는 4,900여 건, 12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3,800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끊겼다는 건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내주려고 해도 빌라 매매값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빌라 전세 거래가 끊긴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보증금이 저렴하면서 좋은 빌라 전세를 권하더라도 이거 사기면 어쩌냐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파산하고 빌라가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면 결국 기존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원이 확실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 발급 문턱을 낮춰주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깨지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세 상황이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자, 대학원생 연구원도 노동자로 첫 인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학원생이 노동자냐 아니면 학생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판정이 나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학생 연구원으로 일한 한 대학원생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그동안 1년 단위 계약을 3년 동안 연장하면서 연구에 참여해 왔는데요. 병역 특례 복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도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교수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게 학생의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새 지도교수를 찾지 못하면서 끝내 해고됐는데 이후 진행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측은 해당 대학원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태가 불량하고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는 상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해당 대학원생 측은 학생 연구원들은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도 보호되지 않아 왔다면서 이번 본인의 사례가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의 선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수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대다수 학생 연구원들은 근로계약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자성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그런 출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식빵 안 산지 좀 오래됐는데 식빵 값이 지금 5,000원을 넘었나요? 정말 이 정도라면 빵집 가기 겁난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그래프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좌측의 그래프는 주요 곡물의 선물 가격 추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전국의 인기 제과점의 대표 상품 가격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 한눈에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다 표현되지 않은 우유나 팥, 달걀, 버터 같은 재료들의 가격도 모두 다 오름세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꼭 빵집이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붕어빵 동네에서 사 먹어봤는데 붕어빵도 요즘에는 몇 개 안 주더라고요. 예, 네. 3개 1,000원 하던 게 요즘 2개 1,000원, 1개 맞습니다. 1,000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빵플레이션이 더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 곡물의 선물 가격 오름세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올해부터이고 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간 단위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가격을 미처 올리지 못한 업체들이 올해는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도미노 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빵지 순례자들이 정말 섭섭해할 만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본의 이제 WBC 출전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다루비슈 또 오타니 이런 정말 슈퍼스타들이 출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12명의 명단을 먼저 공개를 했고요. 이번 달 말에 18명을 추가해서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두고 각 구단에 알린 선수 명단이 있었는데 이게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사실상 최종 엔트리가 공개된 셈이 됐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다루비슈유 등 5명의 메이저리거가 포함됐고요. 또 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타격 3관왕을 차지한 무라카미 무네타카도 승선하면서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외야수죠. 라스 누빠가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일본인 어머니의 국적으로 출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팀 동료 토미 에드먼이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뛰게 된 것과 똑같은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일전은 늘 기대가 되는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B조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와는 3월 10일 오후 7시에 일본 도쿄돔에서 맞붙게 됩니다. 운명의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또 나아가서 우승까지 또 차지하기 위해서는 꼭 꺾어야 하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한일전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 슈퍼스타들의 플레이를 보게 될 야구 팬들의 설레는 소리가 벌써부터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